어, 이 원장님이 문자 주신, 이건 딴 사람은 안 들으셨대요. 내 이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이니까. 뭐, 중간 말은 생략하고, 이 처음에 이게 했던 의도가 나쁘지는 않았지. 근데, 왜 내가 오늘 왜 이 영상을 올리나 하면, 영상을 올리나 하면은, 오신다는 말이 마지막에 하시네, 보이. 뭐 중간 말은 이 수업을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다 좋은 의도에서 했던 거죠. 나쁜 의도에서 했는 건 아니지. 그런데 패턴 오신다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놈 하면 이 원장님 약간 정신적으로 거의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 그 말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제가 하는 말들을 일일이 다 진짜로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내가 여기서 선님을 계속 전설을 하면서 바라시를 하려 하듯이로 이 원장님한테도 뭐 다른 뜻은 없었어요. 내가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르쳤잖아. 그러고 내 아들이 거기에 이제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시시한 수업은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시시하게 수업하고 싶었으면은 뭐라 그러노,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근데 요지를 지금 이해를 하시면은 한번 오시면은 제가 안내 줬는데,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 자, 또 아이만 몸입니다. 선택이. 아시겠습니까?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고 기분이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아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좀 정리를 했었거든. 세 가지로 정리했었어요. 세 가지를 어떻게 했노 하면, 개인 A와 아들이 아니지, 개인 B와 정리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 또 고민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을 안 해야 되는 당위성 세 가지. 그러고도 네 번째, 내가 사라고 지시했을 때 안 샀던 네 번째 지점은 그래도 용납할 수 없었다. 앞에 세 가지 관점에서 봐도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면 하지 마라 했거든.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사람 관계를 대충 뭐 이래 눈치 봐가면서 하는 관계들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연세 드신 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런 관점이면 저를 안 보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에 진심으로 따라오시는 게 안 되면 그것도 안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내가 아들을 네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갖고 대화를 했습니다. 1번 A와 B, 개인 대 개인. 2번 아들과 아버지. 3번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나아가야 될 당위성들. 걔가 지금 과가 좋잖아요. 직업을 그 정도면은 좋죠.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인데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생각했었어요. 또 세 번째, 개인 A 대 B로서는, 저로서는 A가 지금 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말고 용납이 안 돼요. 그래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은 그 정도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내 같으면 저래 안 한다는 지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랑 아들에게서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직업적 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식을 꼭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 세 가지 고민을 한참 했었으면서 한 달간 했었거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지만은 애인 때문에 2150을 갔을 때 주식을 못 사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거는 내가 용납 안 된다 했어요.
그거는 하는 이상은 그래 진행하는 건 안 된다 했어요. 세 가지 앞에 관점을 어떻게 정리하더라도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래 정리했거든.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원장님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간에 아시겠어요? 그 지점이 벌어진다면 내가 아들도 그런 지점이 벌어지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라. 그러면은 대략 하면 되는 거지. 대략. 그럼 저를 볼 필요는 없는 거지. 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말했거든요. 대략 할 거면은 뭐 유튜브 보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했어요. 여는 지금 여자 제자한테도 내가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안 할 것 같으면은 취하락하면서 이래 말했는 거거든. 이 원장이 마찬가지인 게라. 지금 선택을 해가 제가 이렇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거든. 근데 이 원장님한테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네. ABC의 어떤 입장을 제가 고민할 이유는 없죠. 아시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가기 싫은 이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애인 때문에 주식을 못 샀다. 이 원장 까먹다 했잖아. 그런 거는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 갖고는 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그에 대한 각오들이 명확해지는 지점이 있다 하면 오십시오. 그럼 내가 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논점은 이 원장 처음 뵐 때는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그런 식의 것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래 안 살라고 제가 요즘은 누구한테 입장을 맞춰가면서 그래 살지 않습니다. 그래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원장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제 인생 철학이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리놓고 하면, 이 원장님이 찾아오시려고 했다라는 마지막 대화가 있더라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를 지금 만나는 거는 주식으로서 만나는 거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제가 지금 누구를 막 사귀고 이래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알아들으시겠죠? 그거는 이 원장님 싫어서가 아니죠. 이 원장님 싫었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받겠죠.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은 혼자 이랬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 있었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점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원장님은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저로서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 주식 선생으로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 1등급 맞으려면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장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는 것도 뭐 상의를 해야 된다, 상의해야 된다. 저는 상의를 해야 되는 분하고 주식을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럼 1등급이 안 됩니다. 25%를 못 맞췄잖아요. 그럼 때려쳐야 돼요. 제가 25%를 못 맞추는 거를 봐주고 있을 뿐이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식의 태도들은 저하고 용납이 안 된다. 아까 제가 아들한테 세 가지 관점에서 다 고민을 해도 애인 때문에 2150 못 샀다 하면 주식은 때려치우는 게 맞다. 그렇다고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이 원장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원장님 처음에 이걸 가르쳐 드리고자 했을 때 좋은 의도,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이 원장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렸다. 2150에서.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그런 식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끌고 뭐를 가르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러고 제가 예전 같으면 이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아는 지인으로 있고 싶지만 지금은 그래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거 있죠. 제가 요즘 막 사람이 좀 싫고 그렇습니다. 막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 막 어지러워지고 이래요. 이런 지점이 하나 있으니까 저를 이제 찾아오신다 했잖아요. 찾아오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아들이 강력하게 앞에 세 가지 입장을 다 치우고 완벽하게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들을 표현하면 제가 다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들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수업을 못 한다는 거. 이 원장님한테 똑같습니다. 다시 저하고 뭐 보시고 하려면
주식을 배우는 입장에서 보시는 게 가능한데,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지인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건 아니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명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용납해서 제가 그래 했던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 그러고 그거는 뭐 아들도 자르는데 이 원장님 당연히 자르지. 그럴 것 같으면 내하고 볼 필요가 없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결심들이 있으면은 내년에 뭐 찾아오셔. 확실하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으면은 찾아오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안 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저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안 보는 사람들 제일 많거든요. 지금 보던 사람도 안 보는데 뭐 맞죠? 제 말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원장님한테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이 못 갈 이유는 없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원장님을 보기 싫은 게 아니고 제 자체가 지금 사람을 친목으로 만나는 건 하기 싫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도 그런 지점으로서 지금 주식 수업을 진행하는 건 하고 싶지 않다. 이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하시고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시고 그걸 명확히 이 원장님 스타일 말고, 이 원장님 스타일하고 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주식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거라. 행동력 있게 결단해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오시든지. 그래서 저를 머리 아프게 안 할 자신 있으시면 아시습니까?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다 진리입니다. 제가 아들을 4가지 관점에서 고민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고 한 5분 이야기하고 차 아팠습니다. 알아듣대야. 그리고 둘이 시원하게 협의해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올리는 거고, 이 원장님이 싫었으면 이런 동영상을 안 올렸을 겁니다. 문자 보내려고 하다가 귀찮아 그랬어요. 혹시 이 동영상 들으시는 다른 구독자분들 있으시면 이 원장님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좀 하는 개인적인 동영상이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이소. 이 원장님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정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인사 막 그냥 도매금으로 다 했다. 편안한 밤 되에 끝.